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요일 저녁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적천수 정화 편을 녹화를 해서 올렸는데 이상하게 이상한 그 유행가가 거기 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노래가 막 흘러 들어와 가지고 녹화가 잘못되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리고 새롭게 지금 녹화를 다시 해서 올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먼저 잘못된 녹화 방송이 올라가서 여러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십천간 중에서 이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 중에서 네 번째가 되죠. 이 정화, 그러니까 화에는 병화와 정화가 있습니다. 오행으로 치면 목화, 토금수 중에서 화지요. 여기에는 이제 병화와 정화가 있는데 오늘 할 시간은 이 정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공부 내용은 주로 이제 적천수 편, 적천수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화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화라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병화를 양화다 또는 화의 기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융화직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병화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관념적인 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존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화의 질이다.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할 때 질자입니다. 그래서 화의 기가 아니고 화의 질이 그것이 정화다 이렇게 보면 되고 병화를 융화직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밝게 빛나는 어떤 햇빛 같은 거죠. 그런 것을 병화라고 한다면은 정화는 신전지화라 그랬어요. 뗄나무로 전하는 불이라 그랬거든요. 신전지화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면은 보이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지면 화상을 입는 그런 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산불이 될 수도 있고 또 용광로 같은 데 있는 그런 불이 될 수도 있고 화로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오감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모든 보이거나 만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불은 다 정화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화라고 얘기할 때 음양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큰 것은 양이고 작은 것은 음이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 산불 같이 큰 불은 양화고 화로불처럼 작은 불은 음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음양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되고요. 우리가 병화나 정화나 이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큰 불이든 작은 불이든 그러니까 산불이든 뭐 방 안에 있는 조그마한 난로불이든 화로불이든 다 이것은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불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음양이 대비되는 음양의 의미로서 얘기하는 큰 불과 작은 불의 개념의 음과 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십천간에서 정화라는 것은 오감으로 확인되는 모든 불은 다 정화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전지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병화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융화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에 대비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우리가 오감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관념적인 불이에요. 그래서 융화직이가 되는 것이고 정화는 뗄나무로 전하는 불, 신전지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감으로 확인되는 불이에요. 그거를 정화라고 하고 정화의 속성은 어떤 거냐면은 음화기 때문에 내면이 매우 밝고 따뜻하고 그 다음에 문체가 빛난다 그랬습니다. 정화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은 그래서 정화가 있는 분들은 정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중력이라든가 어떤 거를 그 논리적으로 추구한다든가 하는 그런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정신력이 굉장히 좋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언과 서 그러니까 말과 글들이 굉장히 탁월하니까 문장가들이 많겠죠.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정화의 일관을 가지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의 속성은 이제 대표적인 속성은 우리가 총괄해서 얘기하면은 내면이 밝고 따뜻하고 문체가 빛난다. 그게 정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화가 십천간 중에서 다른 그러니까 천간들 이것들과의 관계에서 정화는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을 한번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화가 을목을 보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뭐냐면은 정화 입장에서 본다면 을목은 편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간목이 정인이니까 정모, 그러니까 친모라는 거죠. 그렇다면 을목은 편인이니까 계모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화와 을목의 관계는 별로 정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도 정화는 음하고 내면이 밝고 따뜻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을목 계모임에도 불구하고 을목이 다른 것으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호하려고 해요, 정화는. 그래서 정화가 을목을 봤을 때 만약에 신금이 을목을 금극목을 할 수 있잖아요. 편관에 해당. 을목 입장에서는 신금이 편관이니까 을목을 베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정화가 그거를 못하게 막아줄 수 있는 을목의 보호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똑같은 구조죠. 편인의 구조인 병화와 간목의 관계와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죠. 만약에 병화가 간목을 볼 때는 이런 건 편인의 관계고,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천간에서 병화를 공부할 때 보면은 불타 없어진다 그랬어요. 병화가 간목을 보면은 이 화기가 강할 때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화는 을목을 볼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신금으로부터 보호한다. 이게 이제 정화의 속성 중에 하나고요. 또 정화는 임수와의 관계에서 봤을 때 정화의 입장에서 임수는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임수가. 그래서 정화는 임수 정관과 합해서 굉장히 유정해지는데, 무토가 만약에 와서 무토가 임수를 극하려고 할 때 정화는 임수와 이렇게 정립합을 해서 목으로 바뀝니다. 바뀌어서 무토가 임수를 극하려는 것에서 목으로 변해서 무토를 견제하는 것이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여자라면 이제 남편에 해당되고 남자라면 직장에 해당되는 그것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충직해지는 거죠. 관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충신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라면은 이제 정관, 남편을 보호하는 거니까 연려가 되는 것이고, 남자라면은 정관을 보호하니까 충신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역할로 인해서 정임한 목으로 변해서 무토를 제어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정화는 음화기 때문에 음화로서의 어떤 중용을 지키고 굉장히 강력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는 음화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부하 뇌동하고 어디에 뭐 과분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도 넘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병화를 보면 화기가 매우 강렬해지잖아요. 그랬을 때도 그 화기에 편성해서 뭐 다른 것을 불태워 버린다든가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기가 강할 때도 조금 더 뜨거워지거나 뭐 밝아지거나 이런 면은 있지만은 항상 중용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정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정화가 가부를 보면은 가을에 금을 봐도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을은 서늘한 계절인데 가부를 보면은 정화가 굉장히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하고 굳센 면을 보인다. 그러니까 시련이 왔을 때도 쉽게 무너지거나 이런 걸 하지 않는 것이 정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정화가 지지로 이제 인묘를 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겨울에도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겨울은 해자축이라는 수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나라에 해당이 되는데 그 수방의 계절에 와 있을 때도, 수의 계절에 와 있을 때도 정화가 인묘를 본다면 불이 꺼지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 있죠. 다른 이 관계에서 중용과 용감하다는 것과 굳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명력을 갖는다는, 이것이 이제 정화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에는 정화라는 것이 여기 지금 정화에 대해서 적천수의 원문입니다. 원문의 정화에 대해서 설명해 둔 부분인데 요 32글자가 정화에 대한 설명의 전부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유백원 선생이 1차적인 해석을 했고요. 2차적인 해석으로 임철초 선생이 또 해석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원문을 포함해서 유백원 선생의 해설과 임철초 선생의 해석을 함께 한번 우리가
우리가 공부해 봄으로써 정화에 대해서 매우 깊이 있는 이해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게 원문인데 이 원문에 대해서 제가 여기 밑에 뭐 좀 요약해서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읽어보면은 정화는 부드럽고 내면의 성질이 밝음으로 을을 품에 안고 임과 합하여 충성하며 왕성해도 맹렬하지 않고 쇠약해도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러니까 중용을 지키고 또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정모라는 건 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갑 정인이죠. 정인이 있으면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정화에 대한 적천수 천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화에 대해서 적천수 천미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이 원문을 비롯해서 유백원 선생의 해설과 함께 그 원문을 한번 읽어봄으로써 정화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논정화라 정화유중하야 내성소융이라 보의효하고 합임이 충하며 왕이 불렬하고 쇠이 불궁하니 여유정모면 가축가동이니라. 정간소금이요 화성수양이나 유이득기중의라 외유순이 내문명하니 내성기 불소용오리요. 을비정지정모야로대 을외신이 정포지하니 불약병포갑이 받는 분감목야요 불약기포정이 받는 회정화야니 기효이호인의라. 임위정지 정군야이니 임외무이 정합지하야 외정무율무토하야 능사무토 불기임야하며 내즉암화목신하야 이사무토불감항오생야니 기충이 오이니라. 생어하령이면 수봉병화라도 특양지 부족이염하고 생어추동이로되 특일감목이면 즉의지불멸이라. 이염지무궁야이니 고알가추가동은 개유지도야 일센이라. 임시왈 정비등촉지위니 교병화즉유중이니라. 내성소융자는 문명지상야니라. 보의리효는 명사신금불상을목야이며 합임이 충은 암사무토 불상임수야니라. 유기유중이므로 고무태과 불급지폐하니
수시당 승왕이라도 이부지 여겸하며 적시치 취세라도 이부지여 식멸이니라. 간투 가버리면 추생불에 금하며 지장인묘이면 동산 불기순이라.